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 6.25 전쟁에서 있었던 당시 메가더 사령부와 핵무기 사용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가더가 한국전쟁 당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미 대통령에게 잘렸다, 뭐 이런 낭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독립유공자 강신혁의 손자이며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강정구 교수는 대표적인 남침 유도설을 주장하는 인물이며 6.25는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 발언했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메가더를 전쟁 미치광이, 원자탄 26개로 한반도의 종말을 기도한 사람이라며 완전히 제정신 아닌 인간으로 비난했죠. 그리고 천안함 사건 역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도한 발악이라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한데? 자, 그럼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정부와 군사령부는 진지하게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 남침을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전세가 밀렸지만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며 전세는 한방에 역전되었죠. 다른 요소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거의 끝까지 진격함으로 전쟁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앞서 소련은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오히려 위라고 볼 수 있는 압도적 육상 전력에 비해 핵 전력은 확실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너무 빈약했죠.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미국의 핵무기 저장량은 전쟁이 시작된 1950년 당시 무려 369발입니다. 소련은 1949년 당시 1발, 1950년 당시 5발로 기록되어 있죠.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1951년에도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은 25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1950년대 초만 해도 그 마카파인 스탈린조차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에는 한 발 물러서는 상황이었으며 1950년 11월에 열린 스톡홀름 세계평화옹호대회에서 소련은 핵무기의 금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를 전쟁 범죄 국가로 규정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왜냐? 이 시점에서 자유롭게 핵무기를 실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뿐이었고,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핵을 사용해본 나라는 지금도 미국뿐이죠. 자, 실제로 한국전쟁의 전선에서 핵무기 사용을 찬성한 인물이 바로 육군 작전참모부장 볼테인데, 그는 전선의 병력을 보강해달라는 메가더 사령부의 요청에 사단 지원을 반대하고 10에서 20개의 핵무기 사용을 제안하고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핵무기는 탄도탄으로 직접 타격하는 그러한 현대적 무기가 아닙니다. 2차 대전 일본의 케이스처럼 폭격기가 직접 가서 떨궈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1950년 7월 30일에는 당시 국방장관 루이스 존슨이 워싱턴 해군 기지에서 대통령 트루먼을 만나 핵무기 사용을 건의했고, 핵무기를 즉시 탑재하고 출격할 수 있는 B-29 폭격기 10대를 괌에 배치했습니다. 즉 아직 인천 상륙작전 이전인데도 이것이 공갈용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다수의 소모전 없이 핵전력으로 한국전쟁의 양상을 바꿀 생각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에 직접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고 국제연합이 이를 반드시 지지할 거라는 보장도 없었기에 핵 사용은 잠정 보류됩니다. 앞서 말했듯 미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선이 낙관적인 상황으로 변하므로 핵무기 사용을 배제했지만 1950년 10월 이후로는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참전하므로 모든 전선의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엔군과 미군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료가 있는데, 트루먼은 1950년 11월 30일 중공군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말했고, 심지어는 그 권한을 사령관인 메가더에게 위임하고 그가 상정하는 시간, 장소에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충격적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세계적으로 이 발언은 엄청난 논란이 되었고, 미 정부의 원자력법에 의거해 핵을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이었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죠.
자, 중공군이 들어오고 전선이 밀리기 시작한 후 핵무기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사령관 메가더는 12월 1일 회의에서 엄청난 발언을 하는데, 만약 나에게 핵 사용 권한이 허가된다면 그 공격 목표로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과 소련의 군수의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톡, 하바로브스크 등을 공격하겠다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쌍남자 메가더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확전을 경계하며 망설이고 있었고, 현지의 극동군 사령부에서는 핵무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만주 국경선을 핵으로 날려 핵 방사능으로 방역선을 만든 후 중공군을 만주에서 고립시키는 전략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워싱턴에 요청했다 기록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메가더가 핵에 대한 사용을 정부에서 허가했을 시 이렇게 저렇게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운용한다, 이러한 사료는 발견되지만 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록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극동군 사령부와 미 국방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략적 의견을 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메가더의 후임이 된 리즈웨이 장군은 오히려 30발이 넘는 원자폭탄을 괌에 배치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죠.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 국방부나 극동군 사령부 휘하의 부서들은 핵 전력에 확실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고,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진지하게 유사시 핵을 사용할 것을 고뇌했지만 소련과의 전쟁을 우려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점은 재래식 전력으로 결판이 나지 않고 고착화되었던 한국전쟁의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0만에 가까운 병력을 바다를 건너 투입할 전력 자체가 없는 중공군의 입장상 만주 일대의 빈 땅에 핵을 투하해 방사능으로 인한 저지선을 만든다는 극동군 사령부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커다란 인명피해는 없으면서 중공군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 자체를 한반도나 중국 본토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적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중국이나 소련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알 수 없기에 이러한 가정은 무의미할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또한 트루먼의 말처럼 최소 30발 정도의 핵 사용 권한이 메가더에게 재량권으로 승인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메가더가 쌍남자라 해도 진짜 중국 본토와 소련의 기지에 핵을 투하했을까요?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역사의 갈림길이었던 시점이 바로 이 한국전쟁 시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핵의 파괴력과 위험성이 처음으로 알려졌던 2차 대전 말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핵 전력이 배치되었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전략 전술로서 검토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핵 전력은 공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과 일본에 배치된 핵 탑재 폭격기는 실제로 소련의 참전을 막는 중요한 억제력이었고, 그 스탈린도 중공군의 참전을 유도하며 실제로 소련의 군대를 전선에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1950년대 소련의 핵전력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두 수는 아래였고 미국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이 무슨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남침을 유도했다, 미국이 대리전쟁을 하기 위해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뻘소리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소련과의 확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치슨 라인을 설정한 에치슨은 그릇된 판단을 했다며 미 의회에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고, 미군은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급하게 파견된 스미스 대대는 인민군에게 박살났고 알보병 부대인 24사단을 바로 투입했다가 24사단장 딘 소장이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미 육군 역사에 남을 굴욕을 맛보기도 했죠. 이런데도 이미 학계에서 사장된 남침 유도설을 사실이라 가르치는 얼간이들이 있죠. 분명한 사실, 메가더는 핵 전력을 사용할 시 그것에 따른 전략적 계획을 말했지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밀어붙인 적은 없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던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 한국전쟁과 메가더 사령부의 핵무기 검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